좌파들의 특성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연관된 사건이라 연관되지 않더라도 교묘히 연관을 지어서 대중들을 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동해 상대편에 타격을 입히는 술수에 능하다는 것이다. 세월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세월호 사고는 지금의 정권이 적통을 이어받았다는 노무현 정권 시절 유병현의 세모그룹의 특혜를 준 것이 참사의 근원적 책임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며 침몰 사건이 일어나자 좌파들은 근원적 원인을 따질 틈도 주지 않고 촛불을 동원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구제에 전념할 시간에 온갖 요상한 짓을 다 했다며 왜곡된 정보를 흘리면서 그래서 침몰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지만은 이에 대처해야 할 상대편에서는 근원을 따져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대신 수세적인 입장만을 취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병법을 알았다면 그토록 참혹한 신세는 면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대통령의 2번에 걸친 사과 대신 지금의 정권에서 일어나는 대국민 사과성 사건에 침묵을 지키거나 속된 말로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지만은 자신들의 불륜은 로맨스라며 사과 대신 엉뚱한 변명으로 호도하거나 오리발을 내면서 상대편을 오히려 무고로 처벌하겠다는 공격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 좌파들의 행태를 탓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그와 같은 비뚤어진 행태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올바른 행동으로 그들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비뚤어진 행태에 적극적인 공세적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보수 우파들의 나약함을 탓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수 우파들의 약점이다. 좌파들로부터 배워야 할 대목이다. 그래서 지금의 좌파 정권은 세월호와 최순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대중을 선동하면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세월호가 이제는 용도, 폐기될 시점에서 그 불씨를 되살리려는 시도가 획책되고 있는 가운데 터져나온 이른바 5.18 망언 이슈는 좌파 정권의 좋은 소재로 등장했다. 5.18에 대해서는 순수와 의거인 4.19 혁명과는 달리 아직도 노출되지 않은 진실들을 해명해야 할 사건이다. 따라서 5.18에 대한 의혹이나 숨겨진 진실을 규명하자는 지적이 아직은 망언으로 규정짓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나 5.18의 모든 것을 좌파 정권은 어느새 성역으로 만들어 놓고 5.18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반론 제기도 망언으로 몰아붙이도록 언론을 이용하면서 정적들을 공격하는 또 다른 호재로 악용하고 있는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그런 망언의 프레임을 과감히 벗어나기보다는 끌려다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프레임을 짜는 진보 세력을 탓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들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런 속성에 대처하는 이른바 보수 우파들의 소극적인 대응이다. 보수 우파들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자유한국당에서 5.18 발언을 민주화 운동 망언 농단으로 규정하고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을 징계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벌써부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징계를 5.18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무시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이 징계 사건을 정략적 공격 호재로 이용할 계획인 것 같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애초 이정명 의원을 제명 처리하기에 앞서 5.18의 진실이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망언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기상전하는 근원적 이유를 내세워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다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나 국민적 정서라는 국민파리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또 다른 많은 국민들은 5.18에 대한 숨겨진 진실 규명을 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좌파들의 끌려다니는 소극적 대응보다 적극적인 원천 공격이 요구됐다.